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그냥 오는 돈은 없다. 지연이는 다니셈 이의상.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는 구독자 65만 다니TV를 운영하는 유튜버이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사기를 당하면서 엄청 고생을 한 후 40대 초반 치열한 자기 개발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 1인 지식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딱 3가지가 필요합니다. 결핍과 절실함, 그리고 삶을 대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 한 달 전 40대 후반 여성을 상담했다. 4년 전에 도봉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했다. 저도 그 동네 알아요. 주변 환경도 좋고 살기도 편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연 환경도 좋고 쾌적해서 참 좋아요.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사당동에서 살았어요. 20평대 아파트였어요. 도봉구로 이사한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 더 큰 집이 필요했거든요. 도봉구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4년 동안 많이 올랐죠? 네, 한 3억 정도 올랐어요. 좋으시겠어요. 환경도 좋은 동네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집값도 3억 원이나 올랐으니까요. 순간 상담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니요, 너무 화나고 속상해서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네? 왜요? 전에 살던 사당동 아파트는 그동안 가격이 거의 2배나 올랐어요. 그렇죠. 사당동이 도봉구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이사하지 말고 버텼어야 하는데. 괜히 이사했나 봐요. 지금이라도 다시 사당동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까요? 가족이 원했던 큰 새집과 좋은 환경을 누리게 돼서 좋다고 하는 그녀는 사당동 아파트가 더 올랐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순식간에 불행해지고 말았다. 50평짜리 땅을 샀다. 행복하다. 그런데 옆집 철수가 100평짜리 땅을 샀다. 부럽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행복의 기준을 타인과의 비교해 두기 때문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타인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60 이후의 내 인생을 황금기로 만드는 비결. 당신은 인생의 황금기를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20대, 30대, 아니면 40대나 50대? 2021년에 102세가 된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자신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를 통해 이 질문에 답을 준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를 60세부터 75세라고 말한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자.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고 믿고 있다. 단 아무나 60에서 75세를 인생의 황금기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책에서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60대가 되어서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간단한 방법. 2013년 우연히 펼친 책 한 권에서 드디어 답을 찾았다. 책의 제목은 에픽테토스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이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세상사 가운데는 내 고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내 고난에 속하는 것은 사고, 노력, 바람, 혐오 등 우리가 하는 행위다. 내 고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육식, 재산, 명예, 통치 등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닌 것들이다. 이 문장들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이 있다. 첫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둘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하라. 셋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내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다. 내가 오늘 찍은 하나의 점이 1년 뒤에는 선이 된다. 지금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글솜씨가 뛰어난 편이 아니어서 블로그 포스팅은 나에게 어려운 숙제다. 하지만 2021년 9월에 들어서면서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다. 1일 1 포스팅. 유튜브처럼 매일 한 편의 글을 올리려고 한다.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 블로그 포스팅을 매일 하려고 할까? 당장 큰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난 알고 있다.
하나의 포스팅은 힘이 약하지만 1년, 2년, 3년이 쌓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나는 부동산 일을 시작하면서 이미 그 효과를 실감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하나의 점이다. 그 점의 가치는 미미하다. 그러나 그 점을 계속해서 찍어 나가면 언젠가는 선이 된다. 선으로 삼각형도 만들고 사각형도 만들고 원도 그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나갈 수 있다. 다만 점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찍으면 안 된다. 선을 이룰 때까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찍어야 한다. 시련을 대하는 자세. 한 달 전 50대 후반의 부부가 방문했다. 두 분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었다. 남편은 대학 교수, 아내는 한의사였다. 그런데 평범한 교수와 한의사가 아니었다. 자폐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교수이고 한의사였다.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자폐증은 다루기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부부가 같은 일을 하게 되셨어요? 내 질문에 두 분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잠시 뒤 남편이 말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 아들 덕분이에요. 아드님 덕분에 자폐증 전문가가 되셨다고요? 예, 맞아요. 28년 전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었다.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했다. 그런데 아이가 2살이 되면서 다른 아이들 무언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병원에 찾아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폐아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아내는 아이를 직접 치료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내의 제안에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남편은 외국의 자폐 전문 대학교와 기관을 돌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아내는 국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자폐에 대해 죽기 살기로 연구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지식을 아들에 적용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들은 국내의 명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무기는 인맥도, 배경도, 자격증도, 학력도, 재산도 아니다. 내 마음의 자세다. 내 마음의 태도다. 내 책상 뒤에는 보물 1호인 액자가 걸려있다. 일체 유심조. 매일 아침 나는 그 글자를 10번씩 읽고 쓴다. 내가 발견하고 경험한 인생의 절대 법칙이다. 내 인생에 반전을 만들고 싶다면 우연히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이 나의 현실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하지만 내 미래는 절실히 보낸 오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빚어내는 결과물이다. 일상이 모여 인생이 된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내 미래는 내가 매일 한 행동의 합이라는 것을. 죽는 그날까지 성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오늘 하루 또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쌓아갈지 생각해 본다. 결핍을 대하는 그녀의 자세. 2주 전 40대의 특별한 여성을 만났다. 어떻게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었나요? 우리 큰아이 때문이었어요. 큰애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이 심했어요. 아이의 아토피와 부동산이 무슨 상관?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큰아이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온몸에 진물이 흐를 정도였다. 아이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에 시달렸다. 좋다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모두 찾아다녔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아이의 치료비와 약값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3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30대 산모와 친해지면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산모를 보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약간의 부동산 지식을 쌓은 뒤 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큰 손실을 보았다. 어설픈 지식을 갖고 투자했으니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떻게 공부하셨죠? 최근 1, 2년 안에 출간된 부동산 관련 책을 30권 넘게 사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큰아이 치료하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8시간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어요. 아이들이 잘 때 공부했죠.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책에서 소개한 부동산 재테크 카페에 가입하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배워나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부동산 재테크의 흐름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자산을 4배로 늘릴 수 있었다. 부동산 책을 사서 공부하던 그녀가 지금은 재테크 책을 3권이나 출간한 재테크 전문 작가가 되었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지식을 전수하는 전문 강사가 되었다. 실전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들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줍니다.